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워주는 것은 물론 고등 대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미 배웠던 일반적인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한 번만 정립을 하고 계속적 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자, 밑에 있는 예문을 먼저 봐주세요. 자, I have a sister who is a teacher. 이렇게 해서 이 문장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완벽한 문장이 있어요. 자, 근데 그 뒤로 관계 대명사 절이 이렇게 따라 나오면서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 우리가 배웠듯이 앞에 있는 명사인 즉 뭐라고 부르는 선행사라고 부르는 이 명사를 관계 대명사절인 who서부터 teacher가 꾸며주고 있죠. 자, 명사를 꾸며주니까 우리는 품사를 효용사라고 불러야 되고, 그 다음 얘의 모양은 이 안에 who 안에 주어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she is 라는 주어 동사가 또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와 여기에 있는 주어 동사 두 개를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것이 관계 대명사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효용사절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앞으로 여러분들이 관계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걔는 접속사다라는 개념을 항상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얘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관계 대명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였죠.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대명사로서 뭐의 역할? 뒷문장의 주어인 she의 역할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뒷문장의 주어의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문법 용어로 무슨격 관계대명사, 주어를 하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문법 용어로 명칭이 정해지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기본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 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자격을 얻으신 건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계속적 용법은 그냥 일단 모양으로 어떻게 구별이 되냐? 이 앞에 컴마가 있어요. 이 앞에 컴마가 있습니다. 이 앞에 컴마가 있어요. 컴마가 있으면 계속적 용법, 없으면 그냥 명사를 꾸며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관계대명사,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컴마를 왜 찍냐? 저는 사실 이 계속적 용법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문법을 배우는 학생들한테 굳이 문법 파트에서 이제 좀 빠져줬으면 하는 대표적인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계속적 용법은 컴마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사실 이게 눈으로만 확인이 되죠. 그러니까 스피킹, 말을 하는 상황이라든가 듣는 상황에서는 이게 계속적 용법으로 사용이 됐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원래 쓰고 있는 관계대명사인지를 사실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구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만 이제 눈으로 보는, 즉 독해를 할 때만 구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굳이 이거를 이렇게 구분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뭐 제가 뭐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방향성을 다 뭐 책임지는 그런 사람은 아니니까, 또 시험에 나오니까 뭐 지금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은 여러분들은 그냥 배워주세요. 알겠어요? 자, 이 밑에 제가 필요한 말에 미리 밑줄을 쳐놨어요. 여러분들도 밑줄을 쳐주세요. 자, 컴마가 찍히게 되는 계속적 용법은 이렇게 앞에 컴마가 찍히면서 그 찍혔을 때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앞에 선행사가 있잖아요. 여기 선행사가 있잖아요. 이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선행사에 대한 부가적인 정보나 설명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는 자, 선생님인 여동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나는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근데 말이에요. 그 여동생에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그 여동생은 선생님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대한민국 문법 책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첫 번째 문장에서는 여동생이 한 명뿐이라든가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 끊어 읽으라는 거죠. 자, 나는 일단 여동생이 한 명이 있어. 근데 그 한 명 있는 여동생이 선생님이야 라고 여동생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선생님인 여동생을 한 명 갖고 있어. 근데 내가 여동생이 몇 명이 있는지는 다 말을 하지 않았다. 여동생이 더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솔직히 제가 네이티브한테 이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잠깐 캐나다에 있는 동안에 실질적으로 영어를 캐나다에서 가르치시는 분한테 여쭤봤었는데, 어, 좀 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어떻게 너는 그런 걸 생각을 했냐?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냐? 라고 오히려 저한테 막 되게 질문을 받는 그런 상황일 정도로 사실 네이티브들은 그걸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글을 읽을 때 약간의 뉘앙스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어학적인 측면, 실용적인 측면, 언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이게 꼭 필요한 문법인가라는 생각을 이제 해요.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이걸 상당히 중요하게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개념을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 자, 여기까지 문장이 완료된 것이고, 그 다음 이 바로 앞에 썼던 선행사에 대해서 부가 설명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계대명사랑 기능은 완전히 똑같아요. 얘도 접속사이자 뭐의 역할? she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she의 역할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두 문장을 그대로 이어서 바꿔 쓴다라면 I have a sister, and she is a teacher 랑 같은 문맥의 문장이 되는 것이죠. 이게 계속적 용법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해석의 차이점도 이제 한번 체크해서 이해를 해보시고요. 됐나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의 특징. 자, 대개 문맥에 맞게 접속사 and, but, for, 도우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서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자, 선생님, for가 접속사인가요? 자, 여러분들 여기다가 우리가 컴마 뒤에 for가 나오고 그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나오는 문장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or를 전치사라고만 알고 있으시지만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는 이렇게 생긴 for를 만나게 되면 분명히 뒤에 뭐가 따라 나오고 있어요? 분명히 뒤에 주어 동사의 절이 따라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얘는 접속사고 문법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걸 등위 접속사라고 해요. 등위 접속사. 근데 지금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때문이다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예문에 접속사 for가 쓰인 게 보이죠? 여기에 접속사 다음 뒤에 she is라는 주어 동사의 절이 와 있죠. 자, 앞으로 요 경우에 for를 만나시면 왜냐하면 띠리리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원래 예문을 먼저 보면요. They don't like Kathy. 자, 그들은요, 캐시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 근데요, 컴마 찍고 후가 나왔어요. 그러면 얘는 이 안에 캐시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캐시는요, 정직하지 않아요. 그럼 and로 읽으면, 그리고 캐시는 정직하지 않아요. 이렇게 문맥을 이해하면 좀 약간 어색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봤더니, They don't like Cassie, for 접속사 she is not honest. 자, 왜냐하면요, 그녀는 정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정도의 문맥으로 읽어주시는 게 앞뒤에 대한 캐시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그렇게 컴마가 찍혀 있는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는 앞뒤 문장의 문맥에 따라서 and 플러스 대명사, but 플러스 대명사, for 플러스 대명사, do, 즉 비록 뭐뭐일지라도 플러스 대명사로 해석을 해서 매끄럽게 읽어주시면 된다. 그러면 이 말은 우리가 반대로 뒤집으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and, but, for, do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세세하게 여러분들이 주의해줘야 되는 용법들을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미리 별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들 똑같이 별 표시를 해주시고요. 관계대명사 that과 what은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로 사용하지 않는다. 즉 컴마를 찍었는데 계속적 용법인데 that
즉 얘가 관계 대명사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콤마를 찍었는데 what이 나왔어. 즉 얘가 관계 대명사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모양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할 수 없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목관대인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얘가 컴마가 여기 없었어요. 자, Tom gave me this book. 탐은 나에게 이 책을 줬어요. 자, 근데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내가 이미 읽은 책이야 라고 만약에 컴마가 없다라면 뒤에를 봤더니 여기에 주어가 있고 동사인 had read라는 동사가 있는데 무엇을 이미 읽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러면 얘는 무슨 격 관계 대명사예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만난 이 관계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컴마 뒤에 있는 계속적 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를 생략하게 되면 틀린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를 생략할 수 없다. 라는 이거를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컴마 뒤에 that 쓰는 거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컴마 뒤에 that, 컴마 뒤에 what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which는 자 다른 애는 안 돼요. 컴마 which는 자 이렇게 표시하니까 컴마 which는 앞문장 전체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다. 자, 이걸 할 수 있는 게 유일하게 누구만 가능하냐? 얘만 가능해요. which만 가능합니다. 컴마 which만. 자, 앞문장 전체나 앞문장의 일부를 선행사로 받을 수 있는 건 컴마 which만 가능해요. 컴마 which. 원래 우리가 보통 선행사를 하면 보통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지칭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컴마 which는 앞문장 전체나 앞문장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자, 예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He won the prize. 그가 그 상을 얻어냈어요. 즉 우승상을 받은 거겠죠. 자, 근데 그것은 greatly 크게 기쁘게 만들었어요. 그의 부모님을.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상이 기쁘게 만들었다 부모님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거예요. 자, 상 자체가 부모님을 기쁘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즉 내 자식이 상을 탔다라는 것 자체가 기쁘게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컴마 which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도 받을 수 있지만 문장 전체나 문장의 일부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앞에 예문, 그러니까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그는 말했대요. 뭘 말했냐? He had lost his wallet. 그가 그의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만약에 앞에 있는 얘를 받았다면 얘가 얘이라면 말이 안 되죠. 지갑은 거짓말이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갑은 거짓말이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which가 받아주는 말은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 이거나 아니면 그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말한 것이라는 앞문장 전체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해되셨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컴마 which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에 동사에 얘가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잖아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동사는 선행사의 수일치를 해야 되잖아요. 수일치. 즉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which의 선행사가 앞문장의 일부이거나 앞문장의 전체인 경우에는 무조건 무슨 취급을 해줘야 되죠?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되죠. 무조건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한 개, 두 개 셀 수가 없잖아요. 셀 수 없는 개념이니까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여기에 S가 있었어도 원래 지갑들을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여기 S니까 여기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된다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게 또 시험 문제로 고등학교에 올라오시면
중학교에서는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총정리 계속적 용법과 한정적 용법을 정리를 해놨어요. 자, 우리는 그냥 계속적 용법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계속적 용법은 제일 중요한 거 앞에 컴마로 구분해준다. 그 다음 선행사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선행사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죠? 그 다음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컴마 뒤에는 that을 사용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컴마 what도 안 된다. 추가로 안 된다. 그 다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서는 생략을 할 수 없다. 뭐 당연히 주격은 원래부터 안 됐고 소유격도 원래부터 안 되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여도 생략을 할 수 없다. 그 다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자, and 플러스 대명사, for 플러스 대명사, for 플러스 대명사, 뭐 do 플러스 대명사 이런 걸로 바꿔 쓸 수 있다.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이해하셨죠? 자,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학습 그래마. 이번 강의는 분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 명사를 수식하는 분사입니다. 자,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품사 개념을 알고 계신 분은 느끼셨겠지만 결국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뭐 진행 시제라든가 혹은 수동태에서 배웠던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뭐의 기능을 할 수 있다? 형용사라는 것의 품사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자,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밀 수 있으며, 자,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밀 수 있으며 분사에는 현재 분사 ing와 과거 분사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자, 분사의 형태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자,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분사의 형태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 의미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걸 아시려면 일단 의미를 아셔야 되죠.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의미를 파악해 볼게요. 현재 분사, 즉 ing는요. 어떤 의미가 생기냐? 능동이면서, 자, 능동이면서 뭐뭐 하는 이라는 능동이면서 하고 있는 이라는 진행의 의미.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분사 pp는 수동, 뭐뭐 되는, 뭐뭐 당하는 이라는 수동의 의미이자 그 다음에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다. 지금 그런 중이 아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완료의 개념, 완료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분사는 아시다시피 동사에서 진행 시제에 사용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과거분사 pp는 동사에서 예를 들면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 뭐 만들 때 써요? 수동태 만들 때 쓰죠. 그죠? 또 have pp, had pp라는 완료 시제를 만들 때도 사용하죠. 그죠? 그 이유가 이런 의미를 현재 분사가 갖고 있고 과거 분사가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건 이 분사가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며주는 그러한 문법을 공부를 하자는 얘기예요. 자, 여기에 예문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A burning house, a house가 있습니다. 그냥 집이 있어요. 그냥 집이 있는데 얘는 현재 분사 ing가 house 앞에 나와서 뒤에 있는 명사인 house를 꾸며주고 있어요. 자, 얘는 과거 분사 pp가 house 앞에 나와서 뒤에 있는 명사인 house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얘의 의미는 지금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를 읽어주셔야 되네요. 그러면 불 타고 있는 집 이렇게 된다는 거죠. 불 타고 있는 집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요 얘는요 수동이면서 완료. 자, 불이 다 타버렸어요. 다 전소된 집, 불에 타버린 전소되어진 집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얘는 진행이자 능동, 얘는 완료이자 수동의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얘도 한번 볼게요. 자, 나뭇잎이 있는데요. 지금 띵 하고 떨어지고 있는 중인 나뭇잎이에요. 얘는요, 다 떨어져 버린, 즉 바닥에 쌓여있는, 수북히 쌓여있는 떨어진 낙엽이 되는 거죠. 얘는 떨어지고 있는 잎이 되는 거고, 얘는 이미 떨어진 낙엽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얘네가 지금 다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명사를 꾸며주는 건 누가 하는 겁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건 그렇잖아요. 형용사가 하잖아요. 형용사. 그래서 이 분사가 지금 형용사가 돼서 명사를 꾸며주는 자리의 것을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자, 분사 ing, pp가 명사 앞에 나와서 이거 화살표가 지금 잘못되어 있어요. 화살표가 이렇게 꾸며줘야 되겠죠? 이렇게 꾸며주는 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볼게요. 자, 볼게요. Did you see a running dog? 너 강아지 봤니? dog를 봤니? 근데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지금 달려가고 있는 중인 강아지를 봤니?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The sleeping baby looks so peaceful. 자, 그 아이는요, 매우 평화로워 보입니다. 자, 근데 그냥 아이가 아니라 지금 자고 있는 중인 아이가 매우 평화로워 보입니다. 됐나요? Leaves are falling. 자, 얘는 지금 진행 시제가 돼서 현재 진행, 비동사 플러스 ing의 현재 진행, 이렇게 분사가 동사에도 활용이 될 수 있어요. 동사에도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요거죠. 자, 떨어지고 있어요. 어디에? on top이니까 위에죠. 꼭대기에. 자, 어디에 꼭대기입니까? 이미 떨어진 낙엽 위로 또 낙엽이 떨어지고 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잎은 잎인데 이미 떨어진 잎. 그래서 완료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fallen이라는 pp가 들어갔죠. 됐나요? 자, a child fears the fire. 자, 근데 번트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화상을 지금 입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입었던 아이, 그죠? 화상을 당했던 아이, 불에 대었던 아이가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두려워한다, 불을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 자, 의미는 어떻게 갈라진다? 능동이자 진행, 수동이자 완료의 의미고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니까 좀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이제 진행과 완료의 개념을 무시한 채로 능동과 수동만 가지고 생각을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능동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이 말이 되게 이상한 거죠. 집이 어떻게 타? 집이 어떻게 타? 누군가 불을 내서 집은 탐을 당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분사는 능동하고 수동으로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진행과 완료의 의미로 또 구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시험 문제의 한계입니다. 분사가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솔직히 말하면 시험에 한계가 있어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험에 이렇게 물어봐요. breaking이냐 broken이냐 한 다음에 여기에 윈도우가 있다고 쳐볼게요. 윈도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대한민국 문법책에서는 정답을 얘라고 해요. broken이라고 해요. 왜? 창문이 스스로 깨는 게 아니라 깨어짐을 당하는 거니까. 근데 얘를 능수동의 개념이 아니라, 자, 얘가 능동, 수동이겠죠? 자, 근데 능수동의 개념이 아니라 얘를 만약에 진행과 완료의 개념으로 본다라면 얘도 표현이 가능해요. breaking window. 지금 깨지고 있는 중인 창문. 예를 들면 우리가 초고속 카메라로 되게 슬로우하게 장면을 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찍찍찍찍찍찍 깨지고 있는 중인 창문.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솔직히 분사를 이렇게 능수동으로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오류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또 문법의 틀을 또 혹은 시험의 체계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일반 보편 타당성하게 판단을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뭐 문제집을 풀거나 하실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처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 문제, 예를 들면 문제에 오류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사실은 이 분사 문제라는 게 오류가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자, 그 부분도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이 오면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어찌 되었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되는 문법 틀 안에서 제가 거기에 맞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볼게요. 자, 첫 번째에서는 분사가 명사를 앞에서 꾸며줬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죠. 이렇게 앞에 있는 경우는 분사가 짧게 한 단어짜리로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분사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 분사가 뒤에 자기의 식구로 길어졌을 때, 영어는 길면 뒤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독으로 온 게 아니라 길어져 있을 때 뒤로 옵니다. 미리 모양을 보여드리면 지금 분사가 붉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어져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길어진 거죠. 길어졌으니까 앞에 쓰지 못하고 뒤에서 요렇게, 아이고, 뒤에서 요렇게, 영어는 길어졌으니까 길어지면 뒤로 보낸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ing가 그리고 pp가 올바로 쓰였는지를 판단하는 시험 문제를 풀 때 뭘 가지고 풀어야 된다? 아까 읽었잖아요.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와의 의미 관계. 그러면 현재 분사는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 과거 분사는 수동이면서 완료의 이 의미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수식을 받는 명사가 보이죠. 자, 그러면 보이가 서 있느냐, 아니면 서 있음을 당하는 거냐, 지금 보이가 서 있는 중이냐, 이미 다 섰냐, 그러니까 뭐 승을 완료했냐,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예문은 현재 분사가 나와서, 자, 내 옆에 서 있는 그러한 소년은 나의 형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Did you see a dog? 너 개 봤니? 근데 어떤 개냐?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인, 저 기류에 달리고 있는 중인. 그래서 능동이면서 진행의 의미. 됐나요? 자, 여기는 과거분사 pp가 쓰였어요. 자, 그러면 얘는 이미 지나간 완료이면서 수동의 개념입니다. 자, 편지를 받았대요. 근데 그 편지가 지금 쓰고 있는 편지가 아니라 이미 다 쓰여진 편지고, 그 다음 편지가 쓰는 게 아니라 쓰여진 거겠죠. 그러니까 완료이면서 수동의 의미인 pp가 여기 와야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사가 한 단어짜리로 단독으로 왔을 때는 앞에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 하지만 분사가 뒤에 식구를 달고 나와서 길어졌다. 근데 이렇게 길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동사였기 때문에, 원래는 동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던 거예요? stand next to me, 내 옆에 서 있다 라는 동사적 표현에 ing가 붙은 거죠. run on the road 라는 길 위에서 달리다에 ing가 붙은 것 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뒤에 이렇게 똘마니가 붙어서 길어졌을 때는 뒤로 뺀다. 자, 그 다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명사와 분사 사이에는 주관대 플러스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 경우가 의미하는 건 바로 앞의 경우입니다. 즉 분사가 뒤에 있는 경우. 분사가 위에서 수식을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문장을 먼저 볼게요. The girl who 혹은 that. 자, 얘가 지금 선행사가 됐고, 그죠? 선행사가 명사겠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who, that, 사람을 가르치면서 뒤에 있는 is에 대한 주어 역할까지 해주고 있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어요. 주격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is playing the piano 까지 관계대명사 절이
요렇게 돼서 선행사인 the girl을 꾸며주고 있죠. 그죠? 그랬더니 드디어 the girl이 주어였고 is가 전체 문장의 동사. 그죠? 그래서 그 소녀는 나의 친구야. 근데 어떤 소녀래요?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인 소녀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를 생략해보자라는 거예요. 생략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뭐가 남게 돼요? the girl 뒤로 playing the piano만 남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 방금 배운 것처럼 이 현재 분사 ing가 진행이자 능동의 의미가 돼서 자, 소녀는 소녀인데 피아노를 치고 있는 중인 소녀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같죠. 같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공식이 탄생을 할 수 있냐?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중학교 학생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 지금 얘는 절이죠. 이 안에 주어가 있고 예를 들면 여기 she가 들어가 있는 거죠. She is playing the piano라는 주어 동사에 얘는 뭐예요? 절입니다. 절. 절이에요. 자, 근데 playing the piano는 단어가 세 개지만 이 안에 누가 주어고 동사인지 구별할 수 없죠. 그럼 얘는 뭐예요? 구예요. 그죠? 하지만 품사는 둘 다 같아요. 얘도 효용사고 얘도 효용사죠. 왜? 앞에 있는 거를 꾸며주니까. 그러면 얘의 정확한 이름은 효용사인데 절, 즉 효용사 절이고 얘의 정확한 이름은 효용사인데 구, 효용사 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알 수 있게 되냐? 분사는 관계 대명사가 만들어주는 절을 구로 짧게 줄여주는 축소의 문법이라는 거예요. 줄여주는 축소의 문법. 이걸 이제 언어의 경제성이라고 하는데 같은 말이면 길게 하기보다는 짧게 하는 게 훨씬 더 세련되죠. 세련되죠. 그래서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언어의 경제성, 즉 세련도가 더 높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될 수 있다. 생략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꾸로 얘를 만났을 때 원래 여기에 who is가 있었던 거잖아 라고 거꾸로 유추를 해볼 수 있다라면 여기에 나오는 이 시험 문제를 맞추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자, 시험 문제는 뭐밖에 안 나오냐면 ing냐 pp냐만 물어봐요. ing냐 pp냐. 여러분들이 여기다 playing이냐 played냐 라고 물어보면 틀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is playing이냐 is played냐 진행형이냐 수동태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얘를 지워놓고 여기에 playing이냐 played냐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틀리는 학생들이 많아요. 의외로 틀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얘를 분사가 명사가 이렇게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얘냐를 맞춰야 되는 그런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보시면 상당히 좋냐?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를 집어넣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그러면 되게 신기하게도 거의 문제를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문제를 틀리지 않아요. 얘를 집어넣어서 문제 풀기. 이해하셨어요?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자, 현재 분사도 ing로 생겼고 동명사도 ing로 생겼어요. 그래서 둘이 모양이 같아서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인데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둘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ing 형태로. 같지만 현재 분사는 효용사의 역할을 하고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에서 왔지만 명사의 역할을 한다. 즉 얘는 하고 있는 이라는 뜻이고 얘는 뭐뭐 하는 것이라는 명사화가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 얘는 효용사의 역할을 하니까 효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거나 주로 명사를 꾸며주거나 그 다음에 보호자리 오는데 이 보호자리에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행 시제이거나
그죠? 혹은 비동사 플러스에 pp의 수동태인 경우인데 얘는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겠죠. 이건 너무 명백해지니까. 그럼 이제 이 경우와 자 얘는 명사니까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이거 완전히 쓰이는 자리가 다르다라는 거죠. 얘는 얘 자체가 명사 자리에 와야 되고 얘는 명사를 서포트하는 자리에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ing지만 일단 해석값이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르다. 그걸로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분사의 명사 수식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